캥거루족과 사는 50대 부모의 깊은 고민의 바다. 새벽 3시 김미영 씨 53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도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다. 29살 큰아들은 언제까지 집에 있을까? 26살 작은 딸은 왜 맨날 용돈만 달라고 할까? 이런 고민은 비단 김미영 씨만의 것이 아니다. 요즘 50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캥거루족이라는 단어가 일상 대화의 단골 소재가 되었다. 커피숍에서, 동네 마트에서,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엄마들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50대 부모들이 젊었을 때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고 몇 년 안에 결혼을 해서 독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하지만 2020년대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박현수 씨 55세는 지난주 동창회에서 충격을 받았다. 20명의 동기 중 절반 이상이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처음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들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도 속마음을 털어놓기는 어려워서 다들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고 있었어요. 경제적 현실도 예전과는 달랐다.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집값은 치솟고 취업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부모 세대가 젊었을 때보다 자녀들이 독립하기 훨씬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 현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부모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순자 씨 52세는 최근 가계부를 다시 정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28살 아들과 25살 딸의 용돈, 식비, 통신비, 보험료 등을 합치면 월 150만 원이 넘었다. 여기에 가끔씩 요청하는 급한 돈까지 포함하면 200만 원에 가까웠다. 남편 월급이 400만 원인데 집 대출 원리금이 120만 원, 생활비가 100만 원, 애들 용돈이 150만 원. 우리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오히려 적금을 깨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경제적 부담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었다. 자녀들의 취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설령 취업을 해도 초봉으로는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정미란 씨 54세는 우리가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건데 자녀 양육비가 대학 졸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성인이 된 후의 비용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라고 털어놓았다. 경제적 부담만큼이나 힘든 것은 자녀들과의 소통이었다. 부모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했고 자녀들은 부모의 걱정을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무슨 말을 꺼내면 엄마 또 시작이야 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걱정이 자신들을 더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최영희 씨 56세는 아이들이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매일 취업 사이트 들어가고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도 보러 다녀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저희도 답답하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특히 어려운 것은 독립에 대한 대화였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독립을 원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했다. 내 자식을 내쫓는 나쁜 엄마가 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50대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책이다. 자신들의 양육 방식에 대한 의문과 죄책감은 밤마다 그들을 괴롭혔다. 과보호를 했는지, 독립심을 기르지 못하게 했는지, 현실 감각을 심어주지 못했는지. 끝없는 자책의 연속이었다. 한미자 씨 51세는
친구들이 우리 딸은 벌써 결혼해서 손자까지 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창피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같은 또래 아이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만 이런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요라고 고백했다. 이런 감정은 부모들을 더욱 위축시켰다. 자녀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싶어도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다. 요즘 엄마들은 왜 애들을 독립시키지 않냐는 사회적 시선도 부모들을 괴롭혔다. 특히 기성세대들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은 50대 부모들에게 상처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같은 상황에 있는 부모들끼리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순희 씨 53세는 동네 엄마들끼리 만나면 자녀 자랑만 해요. 누구는 승진했다, 누구는 결혼했다, 저만 할 말이 없어서 점점 모임에 나가기 싫어져요. SNS도 마찬가지고요라고 말했다. 자녀들의 현재 상황도 걱정이지만 더 큰 걱정은 자신들의 미래였다.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면 부모의 노후 계획도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감은 50대 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자녀들을 부양하느라 노후 자금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는데 자녀들마저 독립하지 못한다면 노후가 더욱 암울해 보였다. 박정순 씨 55세는 친구가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부러워요.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지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0대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 자체였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모른 척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 딜레마야말로 50대 부모들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고통이었다.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적 걱정 사이에서 매일 갈등하며 정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센터를 찾아가거나 자조 모임에 참여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민이 개별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사회 전체가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의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50대의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김미영 씨는 그날 밤도 베개를 눈물로 적셨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답답함과 절망감이 목구멍을 막았다. 29살 아들의 또 다른 면접 탈락 소식, 26살 딸의 끝없는 용돈 요구.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도대체 언제까지? 중얼거리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 무게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혼자 떠받치려 하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그녀를 숨막히게 만들고 있었다. 가족 상담센터에 전화를 거는 그 순간 김미영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50년 넘게 살아오며 타인에게 이토록 깊은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부끄러움보다 컸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상담사를 보며 그녀는 또다시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힘드셨죠? 많이 참으셨어요. 상담사의 첫 마디에 김미영 씨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걱정, 경제적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을 쏟아내며 울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조금씩 해방감을 느꼈다. 2달 후 김미영 씨는 성인 자녀 부모 모임에 참석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들에게 들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담사의 권유와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이끌었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엄마들 10명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서로의 얼굴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걱정과 피로 그리고 어딘가 위축된 듯한 표정들. 모두가 자신과 같은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김미영 씨도 용기를 냈다.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했다. 큰아들이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을 때 김미영 씨는 오랜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힘내세요.